같은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본업 외에 2개, 3개의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일도 벅차다고 느끼지요. 그 차이는 단순한 시간 배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인드셋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엔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인드셋과 그 마인드셋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제한된 신념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엔잡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과 내부 동기를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엔잡 시대에 필요한 첫 번째 마인드셋은 성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과거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른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런 자세는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를 배우는 데 필요한 학습 동기를 유지시켜주고 처음 겪는 실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엔잡을 하다 보면 쉽게 산만해지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 기법,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설정하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돈을 벌겠다보다 3개월 안에 월 30만 원의 블로그 광고 수익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입니다. 엔잡은 상사가 없고 지시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을 찾고 기획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꼭 필요한 것이 유연한 태도입니다. 다양한 일과 도전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나 변수들이 생깁니다. 이때 경직된 사고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암 시도, 이러한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됩니다. 집중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일을 병행할수록 몰입의 질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에 완전히 몰입하는 연습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 25분 단위로 집중 시간을 나누고 5분씩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이 실제로 많은 엔잡러들에게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마인드셋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시간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처럼 작게 흩어진 시간들을 독서, 학습,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일과 병행 가능한 루틴이 형성됩니다. 반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자동화 도구를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메일 분류, SNS 예약 개시 등은 자피어나 IFTTT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큰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노션이나 트렐로 같은 협업 툴도 효율적인 작업 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퍼스널 브랜딩도 병행해야 합니다. 엔잡은 결국 본인의 전문성을 시장에 알리고 신뢰를 얻는 구조입니다.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꾸준히 표현하고 알리셔야 기회가 찾아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신뢰와 인지도를 쌓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이런 실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물, 바로 제한된 신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신념이란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지금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이 신념은 사실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주변 환경에서 형성된 일종의 심리적 장벽입니다. 먼저 자신의 제한된 신념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관찰하며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나 회피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신념이 생긴 계기나 상황도 함께 돌아보면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념에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믿음에 대해 과연 그걸 시도해 본 적은 있었는가? 비슷한 상황에서 해냈던 적은 없었는가? 같은 반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실제로는 능력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신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나는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말하셨다면 앞으로는 나는 준비 중이고 계속 배우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바꾸어 보세요. 반복적인 긍정적 자기 대화는 뇌에서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해 사고 습관을 바꾸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블로그에 글 하나 쓰기, 하루에 10분씩 관련 강의 듣기 같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전의 신념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명상이나 마인드풀리스도 제한된 신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합리적인 신념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연습도 병행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태도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변화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싸우려 하지 말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멘토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지와 피드백은 마인드셋 전환에 있어 큰 촉매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인드셋과 전략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엔잡러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에서 나온 실천 지침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